수직농장의 함정. 지금 수직농장 계획하신 분들 이것만큼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난 1년간 수직농장을 운영해 봤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1년 동안 10평 수직농장에서 몸과 시간과 돈을 써가면서 깨달은 점, 그리고 수직농장을 운영하기 위해 알아야 할 점들에 대해 가감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직농장 준비하시는 분들 이 영상 보시고 시간과 돈 모두 아끼시길 바랄게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온실형 스마트팜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막대한 시설비가 너무 큰 부담으로 느껴지기도 했고, 재배 기술도 부족한 상태에서 막연히 시작하는 건 분명 무리라고 판단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스마트팜을 망설였던 이유는요, 이 스마트팜이라는 게 출구 전략이 없을 것 같다라는 점이었어요. 7, 8억을 투자해서 스마트팜을 한번 지어 놓으면 최소한 본전 뽑을 때까지는 하우스를 붙잡고 있어야 될 텐데, 과연 얼마의 시간을 내가 투입해야 될지 상상이 되질 않았습니다. 스마트팜이라는 게 어찌됐던 비닐하우스잖아요. 하우스 해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요. 초기 투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비닐과 자재들을 보수해줘야 되고, 해마다 집중호우나 폭설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스마트팜을 종종 보게 되니까 이런 점들이 조금 부담으로 작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컨테이너형 수직 농장이었어요. 이동할 수도 있고 외부 환경에도 거의 완벽에 가깝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다행히 보조 사업도 받을 수 있어서 용기를 낼 수 있었는데요. 10평에 약 1억 2천이니까 평당 1,200만 원인 셈입니다. 평당 1,200만 원. 저희 지역 제가 살고 싶은 아파트 평당 가격이랑도 거의 맞먹는 금액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수직 농장 내부를 회전식이라는 시스템과 고사양 LED 스펙을 넣다 보니까 예상보다 비싸진 감도 있습니다. 만약 저처럼 회전식이 아니라 고정형 선반으로 하고 작물에 맞는 LED 스펙을 조절한다면 제가 투자했던 금액의 3분의 2 이하로 저렴하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요즘은 손재주 좋으신 분들이 또 엄청 많으세요. 그래서 직접 제작하실 수 있다면은 훨씬 더 단가가 낮아지겠죠. 이제부터 제가 몸과 시간과 돈을 써가면서 느낀 점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어떤 사업이든 가장 중요한 건 투자한 비용을 어떻게 회수할 거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카페를 하고 고깃집을 할 때도 내가 얼마 만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시작하잖아요. 물론 저도 처음 시작할 때는 이런 생각 회로를 돌리긴 했습니다. 제 수직 농장은 10평에서 약 2,200개의 식물을 키울 수 있어요. 수직 농장에 샐러드 채소를 키운다고 가정했을 때 한 5개에 1kg? 1kg을 5,000원에 판다면 로스를 감안하더라도 약 400박스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엽채류 특성상 한 달에 한 번씩 수확이 가능하다는 가정 아래 한 달에 200만 원씩의 매출이 나오고 3년이 지나면 설비만큼은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지만 세상이라는 게 역시 계획대로 착착 되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선 10평 농장은 규모의 경제가 나오질 않습니다. 노지에서랑 대형 스마트팜에서의 대량 생산이랑 경쟁이 안 돼요. 나는 소량 생산인데 가격은 시장가를 받아야 되니까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가 한 달 전기세도 벌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도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농업인 교육 때 샐러드 스마트팜 농장에서 교육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당시 농장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샐러드 농사의 장점을 빠른 회전율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건 다시 말하자면 리스크가 적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엽채류는 생육 기간이 짧으니까 한 달이면 수확이 가능하고, 만약 이번 달 농사를 망쳤어도 갈아엎고 다시 심으면 다음 달에 또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죠. 이 빠른 회전율이 엽채류의 장점이라는 거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맞긴 한데 최소 1,000평 이상의 농사 규모가 받쳐져야 현실화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 취미가 아닌 이상 농사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작물별로 일정 규모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싸워보기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내볼게요. 제 10평 수직 농장의 전기세는 얼마 정도 나올까요? 농업용 전기로 약 50만 원 조금 넘게 나옵니다. 그래, 전기세라도 한번 뽑아보자. 이렇게 시작했는데 결론은 한 달에 50만 원어치를 못 팔았습니다. 그러니
저 같은 경우는 만약 이번 달에 실패해서 다음 달에 다시 키운다고 해도 100만 원의 적자를 안고 가는 셈이 되는 거죠. 누군가에겐 50만 원이 별게 아닌 것 같아 보여도요. 숨만 쉬어도 매달 50만 원씩 나가는 거는 엄청 부담이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한 달 농사를 실패했다? 전기세와 인건비를 다음 달에 두 배로 벌어서 메꿔야지가 제 능력상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손해가 나면 또 사람 마음이 엄청 조급해져요. 그렇다고 내가 조급한 만큼 얘네가 빨리 자라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요즘은 수직 농장에서 다양한 작물을 키우고 있다고 하죠. 샐러드, 딸기는 물론이고 쪽파에 와사비까지 엄청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수직 농장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수익성 좋은 작물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제 수직 농장은 10평의 6단 구조예요. 단과 단 사이의 높이가 약 30cm라 키가 큰 작물은 키우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무식한 게 용감했습니다. 이 비싼 장비를 가지고 쉬운 것만 심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었죠. 소 잡는 칼로 일을 쑤실 순 없잖아요.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작물은 나물이었어요. 그래도 팔 곳이 있어서 시작했는데 완전 실패했죠. 나물이라는 게 씨앗을 뿌려놔도 한참을 기다려야 싹이 나오고 게다가 발화율도 거의 20% 미만이라 일은 일대로 하고 보람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씨앗값도 일반 상추나 엽채류, 허브류 이런 것보다 엄청 비쌉니다. 역시 나물은 산과 들에서 자연을 벗삼아 자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두 달, 세 달 지나고 전기세만 까이면 여기서 마음이 엄청 복잡해집니다. 그렇다고 저는 남 탓을 하지 않아요.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장수가 훌륭해야 승리할 수 있는데 제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작물로 선택한 게 바질이에요. 제가 바질을 키워본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또 깨달았습니다. 모종부터 키우면 한 달 만에 수확할 수 있겠지만 씨앗부터 키우면 최소 두 달은 걸린다는 걸 말이죠. 이 말은 수익 없이 전기세가 한 달 추가된다는 뜻입니다. 전기세만 모았어도 아마 우리 가족 겨울에 따뜻한 나라로 여행 한 번쯤은 갈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직 농장을 하실 거라면 수직 농장에서 무엇을 키울까? 이것보다는 무엇을 키우기 위한 수직 농장을 만들 것인가?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바질이 너무 잘 자라요. 수직 농장을 아주 꽉 차게 잘 자랍니다. 향기도 좋고 보기에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구경 오신 분들도 모두 다 와, 너무 멋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태평하게 바라보려고 제가 키운 게 아니잖아요. 그때가 벌써 여름에 가까워졌어요. 키웠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죠. 근데 저는 벼농사도 같이 하고 있어서 극도로 시간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온라인으로 판매하려고도 했는데 포장하고 택배 보내기가 더 번거롭다고 판단이 돼서 직거래를 뚫기 시작했어요. 우선 제 지역 주변으로 김제, 익산, 군산, 전주 지역의 레스토랑에 모두 다 전화를 돌려가면서 영업을 했죠. 10군데 전화하면 한 군데 한번 와봐라. 이런 정도였어요. 샘플도 많이 돌렸습니다. 그렇게 거래처를 하나둘씩 늘려가고 당근에서도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1kg 수확하는데 얼마 걸릴 것 같아요? 2시간입니다. 주로 제가 레스토랑에 2kg, 3kg 이렇게 보냈는데 1kg 수확하는데 2시간이 걸려요. 2시간 동안 쉬지도 않고 어깨 빠져라 따서 포장하고 배달해주면 손에 쥐는 돈이 23,000원입니다. 제 인건비는커녕 전기세 내기도 빠듯하더라고요. 이때 현타가 좀 세게 왔어요. 전기세 50만 원을 벌기 위해선 최소 20kg 이상을 수확해야 된다는 거였거든요. 숨만 쉬고 40시간 일해야 20kg를 수확하는 건데 그렇게 해도 인건비 제외하고 전기세를 벌 수 있는 딱 그 정도 수준인 거죠. 그래서 20kg 팔았냐? 그것도 아닙니다. 20kg 정도도 안 팔리니까 제가 그럼 바질 페스토를 가공해서 팔아볼까? 이렇게 생각했다가 바로 접었습니다. 여기서 더 벌렸다간 진짜 답 없다. 이렇게 생각했죠. 여러분, 농사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온실형 스마트팜과 수직 농장, 이러한 모델의 핵심은 스마트죠. 핸드폰 하나로 물도 주고 온도도 조절하는 세상입니다.
시간에 맞춰서 불도 켜고 작동도 되지만 기계를 관리하는 거는 결국 사람의 몫이에요. 사람이 바쁘다 보면 하루 이틀 못 보고 지나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일은 꼭 그럴 때 터져요. 쉬운 것 같아도 매일매일 사람의 손으로 직접 보고 관리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0평 농사를 짓던 만평 농사를 짓던 들어가는 정성과 노력은 별반 차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저희 수직 농장을 보러 여러 지역에서 찾아오세요. 저는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해온 경험들과 장단점들을 다 말씀드리곤 하는데요. 정확히 알고 시작하셔야 되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수직 농장은 생산만 할 거라면 판로를 확실하게 만들어서 규모를 더 확장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더 부가가치를 높일 거라면 내가 하고 있는 사업, 카페가 됐던 음식점이 됐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사업과 연계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수직 농장을 단순히 작물을 생산하고 판매만 하기에는 수익적으로나 그 활용도 차원에서 조금 아쉽게 느껴졌었거든요. 바질 영업을 위해 찾아간 카페가 있어요. 규모도 너무 크고 뷰도 너무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그러다 문득 내 수직 농장이 이 카페에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카페 사장님께 수직 농장을 카페에 놓고 함께 운영하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도 드렸어요. 다행히도 카페 사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지금 새로운 시도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여기까지가 제가 1억 2천 수업료 내고 얻은 교훈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수직 농장을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지만 꼭 위기를 기회로 살리는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요즘 도시형 농업, 도시농부 이런 게 사람들한테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요. 컨테이너형 수직 농장에서 농사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람회를 가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수직 농장을 시작하시는 분들께 제 경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영상을 준비했고요. 수직 농장 시작하시기 전에 이게 취미가 아닌 이상 꼭 생산에 맞는 판로를 먼저 계산하셔야 된다. 그리고 수직 농장은 일반 노지에서 키우는 것보다 훨씬 더 수익성이 높은 그런 작물을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슬기로운 귀농 전략을 위해서도 앞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 드릴 예정인데요. 저와 함께 성공적인 귀농 전략을 펼쳐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지나면 저를 다시 못 보실 수도 있으니까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